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래도 연기도 찐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고향 오빠 영탁이 데프콘 썸 어때요에 등장한 순간 스튜디오 공기가 어떻게 뒤집혔는지 핵심만 압축해드립니다. 멘트 한마디, 눈빛 한번, 노래 한 소절로 설렘을 터뜨린 그 장면들. 지금부터 같이 파고들어 볼까요? 첫 장면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스튜디오 조명이 켜지는 순간,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숨을 삼켰다. 오늘은 좀 위험하다 라는 말이 농담처럼 흘렀지만 그 농담이 곧 예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노래만 잘하는 가수? 이제는 그 말이 오히려 영탁에게 신뢰가 되는 시대다. 노래도 연기도 찐이야 라는 한 줄이 그냥 팬들의 과장이 아니라는 걸 단 한 번의 등장으로 증명해버리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증명의 무대가 하필이면 데프콘 썸 어때요라면 웃음과 설렘과 민망함과 심장 떨림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그야말로 예능이라는 이름의 화산이 된다. 문이 열리고 고향 오빠가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은 이유 없이 마음이 풀어진다. 서울 한복판인데도 갑자기 동네 골목길 냄새가 나는 기분. 이건 외모가 잘생겨서가 아니다. 잘생김은 그저 시작일 뿐. 영탁의 진짜 무기는 말투의 온도다. 한 번 말을 얹으면 그 말이 상대의 긴장을 사르르 녹인다. 마치 겨울밤 손난로처럼. 그런데 그 따뜻함이 오늘은 더 위험하다. 썸이라는 단어가 붙는 프로그램에서 따뜻함은 곧 치명력이 되니까. 데프콘이 특유의 표정으로 오늘은 진짜로 사건 나겠다라고 하는 듯한 눈빛을 던지고 영탁은 대수롭지 않게 웃는다. 이 무심함이 또 사람을 미치게 한다. 엄청난 재능을 들고도 과시하지 않는 태도. 노래로 한 번, 사람 됨됨이로 한 번. 시청자는 그 두 번의 훅을 맞고 정신을 놓는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작진이 준비한 썸 테스트라는 이름의 장치들이 하나둘씩 꺼내진다. 질문이 날아오고 선택지가 놓이고 상황극이 붙고 멘트가 요구되고 표정이 필요해진다. 보통은 여기서 스타들이 갈린다. 노래는 잘하지만 말이 굳어버리는 사람, 멘트는 능숙하지만 진심이 빠져 보이는 사람, 웃기려고 하다 자기 매력을 놓치는 사람. 그런데 영탁은 그 모든 갈림길에서 이상하게도 정답 같은 길만 밟는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속도가 붙는다. 제작진이 기다렸다는 듯 상황극을 꺼내며 말한다. 상대가 우리 그냥 친구지?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 이 질문은 사람 심장을 찌르는 질문이다. 한 번쯤은 누구나 겪었거나 겪을 뻔했거나 겪을까 봐 두려웠던 말. 영탁은 웃다가 갑자기 눈빛을 바꾼다. 장난이 아니라 연기 모드로 들어간다.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느껴진다. 그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상대의 눈을 한번 바라보는 신용을 한다. 그리고는 낮게 말한다. 친구면 어때요? 친구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순간 스튜디오가 잠깐 조용해진다. 웃음 프로그램에서 정적이 나온다는 건 그 말이 감정을 건드렸다는 뜻이다. 웃기려고 던진 질문이 갑자기 로맨스 영화 한 장면으로 변한다. 사람들은 그걸 연기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진심처럼 보이게 만드는 힘이다. 이게 영탁의 무서움이다. 장난도 진심처럼, 진심은 더 진심처럼. 데프콘이 손을 들며 말린다. 잠깐만요. 지금 전국이 흔들려요. 모두가 웃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인정이 섞여 있다. 노래도 연기도 찐이야 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오늘이 증명해버렸기 때문이다. 영탁은 카메라를 향해 장난스럽게 손사래를 치면서도 표정은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다. 그 표정이 또 사람 마음을 흔든다. 자신이 가진 매력을 정확히 알고 그걸 과하게 쓰지 않는 사람의 여유. 여유는 곧 섹시함이다. 아무리 부정해도 이 공식은 안 바뀐다. 본격적인 코너가 시작된다. 썸멘트 처방전 같은 이름이 붙어있고 사연이 소개된다. 누구나 다 아는 흔한 고민인데도 막상 내일이 되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연들. 답장을 늦게 하는 상대, 애매한 거리를 두는 사람, 관심 있는 척하다가 사라지는 사람. 데프콘이 현실 조언으로 분위기를 잡고 있을 때 영탁은 다른 방식으로 칼을 꺼낸다. 그 칼은 대사가 아니라 톤이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 마음은 무너진다. 영탁은 그걸 너무 잘한다. 문자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문자에 담긴 숨결 같은 거죠. 이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처럼 들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 뒤에 숨어있는 마음을 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영탁은 그 마음을 소리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노래로도, 말로도. 중간에 갑자기 연기 미션이 들어온다. 상대에게 서운함을 표현하면서도 관계를 망치지 않는 고급 대사를 해보라는 주문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망한다. 서운함은 잘못하면 투정이 되고, 투정은 잘못하면 싸움이 된다. 그런데 영탁은 서운함을 상처처럼 말하지 않고 부탁처럼 말한다. 나 요즘 내가 조금 멀어진 것 같아서 괜히 혼자 상상하게 돼. 나 그거 싫어.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솔직했으면 좋겠어. 듣는 순간 상대는 방어할 수가 없다. 공격이 아니니까. 이건 연기가 아니라 사람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다. 데프콘이 감탄하며 이 사람은 섬을 상담으로 바꿔버리네 라고 웃고 제작진이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화면 밖에서도 느껴질 정도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타가 온다. 노래를 시키는 순간이다. 썸 프로그램에서 노래는 반칙이다. 말로 쌓아 올린 분위기를 노래 한 소절로 순식간에 완성해버릴 수 있으니까. 영탁은 이런 데서 노래하면 반칙 아닌가요? 라고 웃으면서도 마이크를 잡는 손이 너무 자연스럽다. 노래는 그의 고향이고 무대는 그의 집이다. 첫 소절이 나오는 순간 분위기가 예능에서 공연으로 변한다. 사람들은 웃다가도 갑자기 눈빛이 진지해진다. 이게 영탁의 힘이다. 한 공간을 장르째로 바꾸는 목소리. 웃음이 흘러가던 길목에 감정의 댐을 세워버린다. 그 노래가 끝나면 모두가 다시 웃으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미 이전의 웃음이 아니다. 방금 들은 소절이 심장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데프콘이 이게 썸 어때요가 아니라 숨 멎어요 아니냐라고 던지면 스튜디오는 폭발한다. 영탁은 크게 웃지만 그 웃음 속에서도 어딘가 부끄러운 듯한 표정이 스친다. 그 부끄러움이 또 사람을 무장해제시킨다. 잘하는 사람이 부끄러워하면 보는 사람은 더 설렌다. 이 심리도 참 잔인하다. 후반부는 더 과감해진다. 제작진이 고향 오빠 모드로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요구한다. 여기서 고향 오빠라는 말이 왜 강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고향 오빠는 완벽한 왕자님이 아니다. 가끔은 촌스럽고, 가끔은 투박하고, 가끔은 웃기고,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이다. 영탁이 그 이미지를 너무 정확하게 구현한다. 밥은 먹었나? 같은 흔한 멘트도 그의 입에서 나오면 이상하게 따뜻해진다. 한편의 예능이 한편의 로맨스가 되고, 한 번의 멘트가 사람 마음을 흔들고, 한 소절이 하루의 공기를 바꿔버린 날. 그리고 당신도 지금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졌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느낌. 그게 바로 영탁이 남기고 간 여운이다. 고향 오빠처럼 다정했는데 무대 위 아티스트처럼 강렬했고 배우처럼 몰입을 끌어냈는데 결국엔 사람 냄새가 났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된다. 노래도 연기도 찐이야. 그리고 덧붙인다. 이런 등장 또 해줘요. 다음엔 진짜 더 크게 흔들릴 준비돼 있으니까.